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울산모비스입니다. 원주 DB는 목요일 경기에서 정관장을 꺾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누아쿠가 장염 증세로 결장한 상황에서도 카터가 35분 동안 15점과 1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더블더블을 달성했고 알바노도 다양한 기록을 남기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1쿼터에 3점 슛 3개를 성공시킨 서민수는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오누아쿠가 복귀해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모비스 팀은 목요일 경기에서 삼성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승리하며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우석과 박무빈의 득점이 합쳐서 7점에 그치는 등 주전 선수들 중 서명진을 제외하면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다소 저조했지만 함지훈과 한호빈, 신민석 등 벤치 자원들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팀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SK를 반경기 차로 앞서며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주 DB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울산모비스는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액티브 로스터를 보유한 팀이지만 주축 선수들이 어린 만큼 경기력의 기복이 다소 큰 편입니다. 강상재를 비롯해 박인훈과 김영현 등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지만 돌아온 오누아쿠가 숄롱과 프림의 골 및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 DB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산모비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전정관장 GS칼텍스입니다. 대전정관장은 4세트 막판을 장악한 부키리치를 앞세워 리그 개막 이후 전승을 달리던 흥국생명을 꺾었습니다. 한 세트를 내주고 블로킹과 서브에서도 열세를 보였지만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고 범실을 줄이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부키리치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3점을 올리며 48%의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메가의 활약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염혜선이 효과적으로 오픈 찬스를 만들어 동료들을 연결한 점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GS칼텍스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팀의 주포인 지젤 실바는 49%의 공격 성공률로 47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그녀를 제외한 최다 득점자가 5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김미연과 부상에서 복귀한 김주양이 유서연과 이주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화했지만 이영택 감독이 기대했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대전정관장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GS칼텍스는 리그 최고의 아포짓 공격수인 실바가 언제든지 높은 성공률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연과 서채원 등 중앙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전정관장의 높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키리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메가와 정호영이 삼각편대로 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대전정관장이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정관장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스턴빌라와 맨시티입니다. 에스턴빌라는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패했습니다. 홈에서 브렌트포드와 사우샘프턴을 연달아 이기며 반등을 시도한 듯했지만 순위 경쟁 중인 노팅엄을 상대로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팀으로서 오나나와 와킨스 등이 벤치에서 출전하는 로테이션을 돌린 점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틸레만스와 오나나가 중원을 이끌고 와킨스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팀의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맨유에게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비에서 승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으나 선제골 이후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정 경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최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원하는 대로 로테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종료 직전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지만 홀란드, 도쿠, 실바, 사비우 등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화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톤빌라의 최종 수비가 다소 불안한 점도 맨시티의 승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데브라이너가 대표팀 동료인 틸레만스의 압박을 뚫고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주중에 뉴캐슬과의 리그컵 8강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4골을 기록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베우모와 위사를 비롯해 포터, 샤데 등 공격수들이 일정이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야넬트와 카르발류 등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노팅엄은 최근 맨유와 에스턴 빌라와 같은 유럽 대항전 팀들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통한 경기를 운영하는 팀으로 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높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우드는 최전방에서 직접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수비와의 경합을 잘 이끌어내며 이선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엘랑가와 화이트 등은 이러한 기회를 잘 마무리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브렌트퍼트의 홈 경기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은베우모와 위사 두 선수는 나란히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간 두 경기를 치른 후 수비가 강한 노팅엄을 상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팅엄은 예이츠와 도밍게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라인을 지키며 홈팀의 공격에 대응할 것입니다. 결국 노팅엄은 경기를 주도권을 잃지 않고 승점 한 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와 뉴캐슬입니다. 입스위치는 최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을 위한 희망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교체로 투입된 테일러의 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16라운드까지 2승에 그치고 있지만 한국 선수가 활약하는 팀들과의 경기에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주중 일정을 소화한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목표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뉴캐슬은 최근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오랜 무승을 끊어냈습니다. 웨스트햄에게 패한 이후 리그 4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치며 중위권으로 내려갔으나 이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설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알미론은 컨디션 난조로 전력 외로 평가되었지만 머피와 고든이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삭의 최전방에서의 존재감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롱스태프와 반스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스위치는 중앙 미드필더인 카유스테의 파트너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토날리와 윌록이 나설 뉴캐슬의 중원에 대해 경기를 주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뉴캐슬이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브라이턴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듯했으나 파케타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위날에게 프리킥 원더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확보하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보잉과 쿠두스는 물론 부상에서 복귀한 필크루그도 팀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수책의 중원에서의 존재감도 눈에 띕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은 공격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이며 매 경기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시즌 초반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았던 얀폴 헤케가 수비라인을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실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비 중심의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은 전력에 비해 성적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보잉과 필크루그, 쿠두스 등 공격진은 언제든지 상대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튼은 발레바와 아야리 등 중앙 미드필더를 수비진에 배치해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햄은 승점 한 점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에 패하며 리그컵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마테타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친정팀 상대로 골을 기록한 엔케티아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지만 해트트릭을 기록한 제수스를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팀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는 만큼 리벤지를 노리며 집중력을 한층 더 높여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주중 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압하고 리그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리버풀이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컵 등 여러 대회에서 최소 2개의 트로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이후 팀을 떠날 예정인 제수스가 주중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하베르츠와 마르티넬리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마갈량이스와 사카를 교체로 기용하는 등 로테이션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비록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경기지만 주중에 전력으로 패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스날은 주중에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기에 사카, 웨데고르, 하베르츠 등 주전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컵 맞대결에서의 승리 기세를 이어갈 수 있으며 사카와 마티넬리가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공격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결국 아스날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